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어, 평상시에 이제 내마녀의 날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고요. 나스닥의 반전 속에서 갭상승 출발한 시장이 외국인들의 철저한 대응 속에서 원웨이성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년에 4번밖에 없는 내마녀의 날이 이렇게 원웨이로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보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이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청산 자리 싸움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쭉 하락했다가 마지막에 돌리면서 끝나는 그런 현상인데, 제가 9월 9일에 올려드렸던 마감 영상에서 포지션 분석을 통한 지금 자리 추정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340 위에서 360 언저리 사이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추정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날에 이제 그 빗각 추세 하단까지 찍으면서 되돌림이 조금 있었고, 그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좀 품었는데, 역시나 외국인은 돌리면서 끝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의 포지션은 누적 양매도가 컸고, 양매도 포지션이라 함은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고, 적당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반발 매수로 좀 끝나는 것이 사실은 유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내려간 것이 조금 찜찜했는데, 그리고 외국인은 콜매도를 굉장히 그때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나스닥이 반전을 일으켜서 급등으로 마감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가까운 콜매도를 일단 죽이면서 오늘 대량으로 품매도를 유지한 채 커버를 하는 모습. 그래서 장중 대응을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을 요약하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개요는 여기까지 마치고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CPI 발표가 어제 있었죠. 8월 헤드라인 CPI는 월간 0.2%로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연간 2.5%로 예상치 2.6%를 연간으로는 2.5%로 예상치를 하회했죠. 근원 CPI는 월간은 0.3%로 예상치 0.2%보다 높았고, 연간 데이터는 3.2%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CPI가 생각보다 높아서 9월 금리 인하는 25bp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해졌고요. 50bp B컷 확률은 이렇게 15% 정도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지금 자 보시면 빗각 추세대에 지금 머물게 됐죠. 지금 돌파 시도를 어, 자 할까 말까 하는 시기거든요. 여기 지금 아직 본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선물로 좀 체크를 했고, 현물로 봐도 사실 지금 뭐 0.1% 정도 지금 강보합선이기 때문에 사실 현물로 봐도 되는데, 나스닥 현물을 보면은 지금 저기 위에서 떨어지는 빗각 추세에 지금 닿았습니다. 마치 우리 증시가 여기서 내려오는 빗각 추세에 계속 맞닿은 것처럼 그 상단에 지금 닿은 모습이 된 거예요. 즉 우리보다 센 상태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좀 더 남았는데, 미국은 나스닥은 벌써 그 빗각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보다 센 상태입니다. 그리고 764에서 막히고 38에서 지지받았는데, 원래 이제 어제 같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23.6까지는 내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어제 반전이 일어났었죠. CPI를 소화하고 그 뒤에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및 그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에 힘입어서 좀 완전히 돌아서는 급반등이 일어난 이례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382에서 지지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빗각을 만나서 이게 이제 요걸 안착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느냐 여부가 아주 중요해졌고요. 단계적으로 여기서 약간
겹치는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서 여기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선 전까지 돈을 다시 푸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유입 효과가. 그래서 나스닥 선물 382에서 결국 지지받은 효과가 있었고, 이제 빗각 추세대 돌파 시도에 성공할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게 된 거죠. 헬스 트레이드 있고 대선 앞두고 마지막 유입 효과가 나올지 주목해 볼 시기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막바지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처럼 시원하게 증시로 지금 유입되기가 만만치 않은 조건이죠. 이제 9월 달에 뭐 유대인의 엑시트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 너무 과거의 그 랠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이 끝나면 또다시 뒤바뀔 수도 있는 청구서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죠. 이 2달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눌려서 이제 반발 매수가 나오는 구간이고, 이 반발 매수가 다시 골디락스 형태로 향하는지는 안착 여부를 단계적으로 살펴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제 빗각을 만났으니 빗각 추세 돌파 후에 안착하는지 여부까지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의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공매도 관련 소식 기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제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2025년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12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원래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인지 부분 재개인지 확인해달라라는 질문에 전체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연장을 3월 30일까지 진행한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뭐야, 공매도 원래 재개하기로 약속한 시간에서 늘어났네 하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고가까지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만큼 모아왔던 물량,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모아왔던 물량을 지금 대거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빼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밸류업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하락시킨 요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재개하기로 한 시점에서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요게 지켜져야겠죠. 지난번처럼 또 요게 지켜지지 않고 또 연기가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확 깨지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전까지는 반드시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이때라도 더 늦지 않게 재개를 해서 우리는 MSCI 신흥국에서 탈피해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 것을 빨리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신흥국 자금과 선진국 자금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계속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죠. 즉 ATM기처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완전히 상승 랠리장이 있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 들어왔다 빠졌다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현금 지급기 수준으로 우리 활용을 했죠. 근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자금의 질이 달라요. 들어와서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리가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첫 번째 과제인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필요로 했던 공매도 전면 정상화가 지금 이제 3월 31일에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25년도에는 정상화,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 잡기도 이제 정상이 되는 거. 지금은 뭐 하나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들 꼬이고 그래서 좀 우리도 매매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나
공매도가 그러면 재개하면 좋은 시장이냐? 일단 한 번 때려 맞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포지션을 잡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 뭐 대차 잔고도 싹 다 빠져 있잖아요. 그거 다시 늘리는 과정이 또 진행이 될 거고,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중에서 이제 하루 빼고는 다시 대차 잔고를 늘리는, 소량씩 늘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오늘과 같은 소식에 이제 대차 잔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한 번쯤은 그걸 활용해서 때려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추세가 하방 추세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매를 맞긴 맞아야 돼요. 근데 더 늦지 않게 맞고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불가피한 형태의 어떤 때려 맞는 장세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음에 염두에 두시고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상화해야 그 미래에 조금 더 탄탄한 증시가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간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되죠. 김 위원장은 또 공매도 재개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었죠. 그래서 김 위원장은 제도적인 것 외에 요소들도 좀 있다고 알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도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로 보고 조금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지 좀 기대. 그거 들어와서도 관찰국으로 들어와서도 이제 1년이 더 걸리니까 26년 정도 되면은 조금 진짜 말 그대로 선진국 대열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이제 내만여의 날 이야기로 좀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스닥을 저는 이제 오늘 목요일에는 이 한 달에 한 번 이 만기일 월물 만기일에는 제가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풀타임을 진행을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날 조금 일찍 잔 편이었는데 하락하는 것까지 보고 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그거를 어떻게 다 말아 올려서, 그것도 보통 말아 올린 게 아니라 S&P 기준으로는 거의 뭐 역대 최대급으로 말아 올리는 그런 수준. 올해 들어서 1년 동안. 그래서 좀 놀랐는데 어쨌든 나스닥이 장중 대반전을 일으켰고요. 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유는 엔비디아 젠슨항 발언이 있었고, 뭐 헬스 트레이드 도 진행되면서 완전히 반전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조금 약간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제 뭐 그런 이제 열망이 좀 있었겠죠. 그동안에 나스닥이 좀 눌림 폭도 있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선물은 중심 추세. 제가 여기 라인 그어둔 중심 추세에 빗각을 지지했었죠. 수요일에 지지했었죠. 수요일에 요 자리를 지지 후 이제 9월 만기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마감을 지을지 옵션 매동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갭 상승 후 외국인이 이제 대량 콜 매도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정말 오늘의 핵심이었죠. 전일 외국인은 140억이라는 물량에, 물론 이건 차월물도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꽤 큰 물량의 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콜매도를 한 달 내내 눌러왔었죠. 그리고 초반에는 품매도까지 같이 진행돼서 대체적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뭐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품매도 쪽을 좀 풀면서 양매도에서 조금 이제 품매도 쪽으로 풀어가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도 닫아버리는 모습을 오늘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콜옵션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과거 콜옵션은 대부분 다 거의 뭐 0에 가깝게 이미 외국인들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어제 수요일에 대량으로 콜매도했던 것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335 콜과 337.5 콜, 340 콜 정도가 외국인들이 어제 콜매도로 공략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오늘 발생했죠.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밤사이에 나스닥이 급반전해서 올라가는 것은 갭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르기죠. 갭 상승을 띄웠지만, 나스닥 효과로 갭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장중에 눌러버리는 형태로, 윗꼬리 음봉을 달든 아예 시작부터 음봉을 달든 그런 상태로 눌러버리면 외국인은 콜매도 해놓은 거 다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차피 풀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거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외국인은 상황이 반전되면 청산을 급히할 것이다. 어떻게 청산해요? 콜옵션 매수를 대량으로 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콜옵션을 환매수하면서 동시에 다른 포지션을 세팅을 한다 정도죠. 근데 오늘은 정말 외국인들의 대응은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루 종일 풋옵션 매도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좀 134억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지만 장중에 만기 전까지는 약 95억까지 매도를 했었죠.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일단 옵션의 프리가 시간 가치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쭉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의 옵션이 가장 싼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억을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것은 정말 오늘 하방으로 가지 않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하방으로 주기 싫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방으로 흔든다면 중간이라도 장중 중간 시간이라도 오늘 풋옵션 매도하는 물량을 줄였어야 합니다. 자, 여기 선을 보시면 풋옵션에서 외국인 보시면 이게 중간이라도 장중 어느 순간이라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풋옵션 쪽으로 한번 흔들어 주는지, 하락 쪽으로 좀 흔들어 주는지 그거를 염두에 놓고 봤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네마니아의 날은 일반적으로 흔들어요. 우리보다 미국이 더 심하죠. 미국은 네마니아의 날 때 왔다 갔다 진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흔들어져,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잘 나오지 않는, 방향성을 꺾지 않는 형태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다가 이거 외국인들이 오늘 끝까지 풋매도만 진행하는데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파생반에 이렇게 표기를 계속 해드렸죠. 이거 방향성 안 꺾는다. 그래서 가다가 이거 끝까지 풀량봉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원래 중간에 흔드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쵸?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도 드렸죠. 그래서 야, 외국인들은 오늘 작정하고 정말 하방으로 주기 싫겠구나. 나머지는 이제 금융투자의 몫인데, 금융투자는 이미 9월물에서 크게 승부를 봐왔고 8월 5일에 저점에서 선물을 매수하면서 승부를 봤었고 수익을 많이 이미 실현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힘을 쓸 때 무리하게 그거를 잡아먹겠다고 힘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뜻대로 풋옵션을 계속 매도로 늘리면서 하방을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주고 올렸던 거죠. 어떤 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만들어갔던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밑으로 깔아서 팔지는 않았죠. 어쨌든 외국인의 오늘 대응은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 상태를 활용을 했냐 안 했냐, 하루 종일 풋옵션을 물타기 하는 건 대중이었죠. 개인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흔들 수도 있어요. 아직 초반은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끝까지 풋매도를 할지 아니면 중간에 청산할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흔드는 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증시는 자연환경, 시장이 자연환경, 자연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끝까지 난 이걸로 고집할 거야는 태풍이 일본으로 이렇게 향한다고 했던 기상청의 말에 내가 제주도로 갔는데 그냥 이게 태풍의 경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본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와? 난 몰라. 나는 그냥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태풍의 경로가 바뀌었는데 가만히 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은 자연환경이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풀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게 파생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의 투자로서 그런 연습을 충분히 내가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겠죠. 오늘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판단은 중간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갈지 말지 모르니까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추세를 안 꺾네. 이상하다. 오케이, 이거는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쨌든 대응한 거잖아요. 원래 외국인들은 콜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갈 이유도 사실 없었어요. 그게 포지션상 맞다고 해도. 외국인들은 포지션상 조금 더 올리는 게 맞았잖아요. 기존에 제가 9월 9일에 마감 영상 올려드렸던 것을 아마 참조해서 보시면 그때 이제 포지션 해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거니까
9월 12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전 거, 3일 전 영상을 보시면 포지션 해석이라는 뭐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340 이상은 끌어올리면서 끝나겠네 라는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외국인들은 정상화를 시킨 건데 조금 오늘 무리했던 것은 어제 콜매도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콜매도를 어떻게 외국인이 대응했는지를 잘 보시면서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마뉴의 날이 좀 특이한 형태였기 때문에 복귀를 꼭 해야 돼요. 이런 형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드물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품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나? 이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나스닥 급등에 의해 오늘 전일까지의 콜매도를 잘 처리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콜옵션 환매수와 풋옵션 대량 매도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대응으로 결정했고요. 청산 및 반대 포지션 대응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젠슨황 메시지에 낙폭과대 인식이 과연 있을까? 수급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발 매수 정도는 있었으나 외국인 매수가 중심이었던 SK 하이닉스에 비해 턱없이 약했고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또한 524만 주를 여전히 매도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에서 13거래일 만에 매수로 들어오면서 하이닉스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했던 것도 있죠. 네. 자, 오늘 네마뉴의 날이었죠. 네마뉴의 날 옵션 만기 마지막 진행 상황은요. 이제 코스피 200은 342.93으로 동시호가 진입해서 343.85까지 오늘 원매이 상승 끝까지 끌어올리는 형태의 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외국인 품매도 마지막에 92억으로 진입 후 품매도를 끝까지 살리는 상방 힘이 종가까지 작용했고요. 그동안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반발로 이제 적당히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로 끝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2.5 콜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0.69로 진입해서 1.35로 끝났고요. 2배 정도 올랐네요. 종가 대비. 342.5 풋은 개인과 금투가 나눠 갖고 있었는데 모두 다 꽝이 됐습니다. 금투는 오늘 뭐 옵션에서는 오늘 자체로는 손실을 봤지만 기존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선물에서 수익을 많이 봤던 것이 오늘 특별하게 금투가 뭐 무리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이 주력으로 매도했던 342.5 풋, 340 풋, 337.5 풋은 외국인이 전액 수익이 나타났죠. 모두가 다 0으로 끝났기 때문에 베팅한 전액이 수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손실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워낙 손실을 많이 봐왔던 터라 조금 만회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선물에서 여기서 매도를 했으니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 당연히 손실이죠. 금융투자는 반대였고요. 오늘 대응 포인트 정말 중요하죠. 오늘 대응 포인트입니다. 장중에 흔들릴 줄 알았던 상황에서 시장이 네마뉴의 날이네 오늘 좀 흔들겠네 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외국인이 끝까지 밤사이 나스닥 급등에 대응하는 콜 환매수, 콜옵션 매도가 더 리스크가 커지기 전에 끊어내는 환매수 플러스 반대로 그냥 끊어내기만 하면 아쉬우니까 반대 포지션까지 잡아버려서 풋 매도까지 늘리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지 않는구나 추세를 인정하고 방향성을 중간에 인정해야 됐던 날이에요. 이게 끊어내든 아니면은 뭐 스위칭을 하든 어쨌든 뭐라도 했던 날이 돼야 했습니다. 추세가 안 깨지잖아요. 이 추세가. 근데 그냥 이거 뭐 떨어질 거야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그리고 한 번의 진입이 아니라 한두 번의 진입이 아니라 계속 물타기만 풋옵션 떨어지는 거 물타기만 했으면 오늘 그냥 꽝이 되는 거죠. 오늘 만기 상품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중 포지션입니다. 대중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오늘 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풋옵션 계약수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끝까지 떨어지는 풋옵션을 계속 추가 매수만 해왔죠. 언제까지? 2시 넘어서까지. 이제는 여기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됐다라는 것을 오늘 꼭 복기를 해주셔야 되고 대응 포인트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괜히 오늘 품매도를 100억 가까이 늘려서 유지하는 것이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 뭐 중간 이상까지는 좀 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2시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좀 뒤늦더라도 체크를 좀 분명히 해줘야 됐던 그런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늘 외국인들의 품매도는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낙폭도 심했고 어제 투매를 동반하면서 어제 이 빗각 중심 빗각의 저점을 찍어낸 것이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나스닥이 만든 것도 있죠. 나스닥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끝났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갭이 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이 콜매도의 대응이 중요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마니아의 날 선물 옵션 결과 추정치인데요. 이번에는 좀 유난하게 키움증권 데이터랑 타증권사 평균 데이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치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으니 이제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옵션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은 키움증권을 너무 보지는 않는데요. 이게 너무 동떨어지는 결과를 좀 많이 나타내서 물론 그게 뭐 맞을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전체적인 평균치를 믿겠습니다. 저는 HTS를 8개를 키고 보기 때문에 8개 중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이 옵션의 상황들을 확인하는 게. 그런데 뭐 거의 많은 날들이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키움증권 쪽에서 조금 혼자 다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얘 혼자만 동떨어져 있고 나머지 5개가 비슷해요. 그러면 나머지 5개 비슷한 걸 평균치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히 네마녀에 날 때 자료가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로는 금융투자가 8월 5일부터 이후 저점에서 외국인과 반대로 선물을 받아주면서 외국인이 환매수하는 8월 20일 전후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발생 확정시킨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일부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확정시켰고 외국인은 반대로 손실을 많이 확정시킨 것으로 보고 이번의 결과는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손실이 선물 등에서 많이 잡혀서 860억 손실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은 1070억 옵션에서 손실을 많이 봤죠. 오늘 양매수도 있고 그래서 1070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고 상방 배팅했던 모든 포지션이 다 죽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한 1000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무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오늘 이례적으로 보험이 850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키움 데이터는 이 반대로 뒤집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옵션은 사실 거래소에서 정확히 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증권사의 알고리즘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회사가 이런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우그룹이죠. 그래서 좀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동떨어진 데이터를 만들 때가 좀 혼동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증권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좀 맞춰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처럼 8개까지 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증권사를 그래도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보면서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이제 네마녀의 날 외국인 이 품매도를 쌓으면서 대응하는 보기 드문 형태의 원의성 장세였고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이제 슈퍼개미 매수분의 잔량은 자 보시면 오늘도 롤오버가 좀 되면서 10월물의 미결이 174만 계약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미결이 한 3-40만 정도를 유지하는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두 달째 롤오버가 지금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삼성전자 슈퍼개미 선물의 잔량은 남겨서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수급적 방해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유난히 삼성전자를 외면하는 수급적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종가로는 이제 외국인이 12월물을 3,600억 가량 던졌고 투신이 5천억대 종가 매수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투신이 12월물 들어왔고 3,600원이 더 던졌어요. 4천억 가량 던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13거래일 만에 3,640억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반등, 강한 반등에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1,616원 매수를 했고요. 여전히 장기 이평선상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중기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러다가 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계속 한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횡보하는 형태의 체크를 합니다. 자, 뭐 그런 상태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8월 초부터 변동성장을 거쳤고
그게 이제 반영된 9월물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에 아마 많은 난이도가 높았으니까 8월 이제 흔들면서 시작했으니까 8월 초부터 이제 9월 12일까지 약 한 5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비교적 그래도 좀 수월했죠. 이제 숏 포지션이 너무 좀 명확하기도 했으니까 위에서 떨어질 때 그나마 6조를 거의 채웠던 상태에서는 그냥 숏 보면 됐으니까 조금 더 편안했을 거긴 합니다만 그 이후로 여기 갈리면서부터 좀 어려웠죠. 갑자기 이제 크게 쏟아지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숏 포지션을 고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이게 외국인이 장악하지 않으면서 이 올라오는 방식에서 이거 이렇게까지 반등이 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반등이 세다면 가장 최고 반등인 여기까지 어디요? 618 자리까지는 빗값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기술적 반등의 기본 반발의 최대까지 가는 그림이었죠. 그러나 외국인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정도로 풀어가서 그나마 여기까지는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빗각을 좀 공격하는,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이 개파락도 그렇지만 여기서 개파락을 살린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원래 같으면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살린 것도 그런데 살려놓고 또다시 여기까지 그냥 몸통을 다 침범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면서 갭상승을 만들고, 그걸 또 오늘 네마뉴의 날에 끝까지 또 한 방향으로 유지하니까 요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옵션은 10월물, 이거 선물은 12월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하는 4분기로 진입하니 크게 흔들림 없이 차분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미국장을 우리는 3일 쉬지만 미국장은 4번을 보죠. 금요일 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까지 보고, 마지막 날 9월 19일은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요. 목요일 건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만기가. 그래서 그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목요일에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하는데, 그 되기 전 직전에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옵니다. 25bp를 할지 50bp 비컷을 할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변동성 요인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간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리스크를 괜히 키워서 마음 불편하게 지내지 마시고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물량 관리를 하셔서 내일은 이제 계좌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두는 것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생하시는 분들은 옵션의 가격을 보면서 뭐 양매수를 조금 집어넣고 가는 것도 뭐 요럴 때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위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드시 내가 다 잃어도 될 만큼만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 4일이나 있어도 4일 중에 이틀은 올라가고 이틀은 내려가면은 옵션은 녹으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간다면 4일 연속 한 방향으로 가준다면은 그거야말로 옵션 양매수에서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뭐 옵션이 아주 고평가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어떤 상태로 4일을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놓치기 좀 아쉬운 기회이기도 하죠. 연휴가 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태는 또 FOMC까지 껴있으니까, 연휴가 길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FOMC라는 이벤트가 껴있으니까 옵션 하시는 분들은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럴 때 해보지 않고는 사실 해봐야 기회가 나오는 거죠. 로또도 사야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뭐 무슨 뭐 100만원 1000만원치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소액 정도 한 사람 뭐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어떤 분은 10만원, 어떤 분은 20만원, 어떤 분은 50만원, 어쨌든 다 잃어도 나는 아이고 한번 소고기 사 먹었다 생각해도 될 정도의 금액만 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날려요, 양매수 잘못하면. 어쨌든 뭐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는 이제 뭐 사실 파생인의 기회와 자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글 보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